당장 내일 전쟁이 멈추고 금리 올라가는 게 멈춰도 올해는 연말까지는 좀 떨어질 거다. 네.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 금리가 당장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뭐 1, 2%로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에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되었던 전세 가격이 되었던 한 5% 내외 정도의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는 분양미 식회 전문가 인터뷰. 오늘은 서진영 경인여대 MD상품기획 비즈니스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우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부동산학을 공부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좀 오늘 유익한 얘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2022년 부동산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이 되자마자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막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하셨었나요? 어떻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우리가 2022년도에 부동산 시장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흡변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한 뭐 10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멘붕에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분노도를 많이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2022년도 작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경제라는 실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냉하게 되고 많이 이제 하락 기조로 돌아서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 연준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자 분담들이 이제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국내의 어떤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시장들이 많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작년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은 뭐 올해도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새해도 이어질 거다. 예. 그 또 2022년에는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원래부터 좀 예고는 하긴 했었는데 집값이 또 급락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 속도가 이제 하반기 들으면서 점점 빨라졌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잘 했던 건가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옛날 정부에서 하던 규제 정책을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를 했고 집권을 한 이후에도 정책들을 많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급냉과 맞물려서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부동산 어떤 이 규제 완화를 왜 하느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한 번쯤 급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위기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금융시장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이 부실화되면 국가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경착륙을 유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예고도 하기도 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처하기도 했었네요. 네, 그렇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이제 시장이 침체할 거라고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그게 이어지는 L자형 뭐 침체 얘기도 하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하락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연말까지 하락을 한다고 이제 예상을 하느냐 하게 되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사실 뭐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되고 지속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바로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올라가는 스탠스가 줄어들면서 고금리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내일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원활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뭐 턴을 하는 시점을 네. 언제로 보느냐. 네. 금리가 결국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는 인식, 하락한다는 인식, 이 이제 어느 정도 정책들의 방향들이 정해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증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내일 전쟁이 멈추고 금리 올라가는 게 멈춰도 올해는 연말까지는 좀 떨어질 거다. 네.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 금리가 당장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뭐 1, 2%로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에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고금리로 인한 부담 때문에 매수 세력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떨어질지 뭐 그거 좀 조심스러우시죠. 네. 뭐 5%? 뭐 예.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락할 것인가를 네. 예측하기에는 이제 글로벌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매매 가격이 되었던 전세 가격이 되었던 한 5% 내외 정도의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측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어쨌든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네. 규제 지역 해제, 추가 해제도 지금 예고해놨고 다주택자들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그 규제 그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지금 대책들이 이제 경착륙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규제 지역, 뭐 투기 지구,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서울 지역과 경기도 몇 군데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우리 강남 3구, 용산, 마포 이런 지역까지 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서울의 외곽 지역 노도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천구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일단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나중에 이제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어느 정도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들을 많이 이제 완화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야당도 현 부동산 시장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급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야당도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사실 뭐 앞에서 제가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런 규제 지역 완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조세 규제 완화 정책을 하더라도 이 시장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시장이 어떤 반등되는 변곡점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 내생 변수보다는 외생 변수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들이 저금리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 좀 침체해도 제 주변을 봐도 네. 이렇게
집을 당장은 못 사긴 사야겠는데 이제 당장은 집값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장 못 사고 새해 뭐 한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빠르면 빠를수록 가장 좋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자금 여력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매수 여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 직장과 집이 가까운 곳에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투자 수익보다는 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본인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초점에 맞춰서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급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급 매물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이제 자금 축적이 부족해서 이제 좀 장기간의 자금들을 투입해야 되는 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분양 시장을 노려서 우리가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우리가 도심의 직주 근접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경매라든가 공매 이런 물건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방법을 좀 접근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올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좀 자꾸 떨어지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예, 그래도 이제 뭐 올해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향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구매 타임을 가져가는 것도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를 비롯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